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뭐냐? 뭐라고 돼 있어? AC 벡터 곱하기 K AC 벡터는 K 곱하기 AB의 고찰. 이거 앞쪽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할 거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내분점, 외분점의 고찰이라고 돼 있어. 지금 강좌는 말이야. 이번 강좌는 사실 여러분들이 교과과정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 보기가 조금 애매한 강좌이고, 어쩌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입장의 차이 내지는 기술의 차이 이런 정도로 할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야. 굳이 우리가 수학 선생님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강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깊게 들어가보고 그냥 끝나는 형태가 아니고, 얘를 알아야지 우리 어떤 특별한 문제에서 문제를 갖다 조금 수월히 푸는 게 가능해져. 그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선생님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공부해 주는 게 필요하다.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 강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보고,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강좌를 좀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 우리가 만약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위치 벡터입니다. 원점 기준. 요 점을 갖다가 A 벡터라고 하고 요 점을 갖다 B 벡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A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두 벡터 더 이상 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놈에 있어 새로운 벡터가 탄생될 텐데, 이렇게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의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평행사 변형을 한번 찾아봤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점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C 벡터라고 하면은 이놈은 우리가 C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 그치? 그리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역시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가 나오면서 A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한다면은 A 마이너스 B 벡터 이게 역시 A점이고, 요게 B 벡터, 요게 B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벡터의 뺄셈이 나와도 우리는 이런 거 갖다 충분히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벡터의 뺄셈. 그래서 이걸 갖다 C 벡터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새로이 C 벡터가 탄생하게 되는 거였었지. 그치? 근데 지금처럼 이놈의 A 벡터의 B 벡터 얘 곱해진 실수배, 선생님이 편의상 개수라고 할게. 그 개수들이 1 내지는 마이너스 1일 때 지금처럼 벡터의 합 내지는 벡터의 차를 갖다 보면은 이렇게 수월히 다른 벡터 새롭게 탄생하는 벡터를 찾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나와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기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3A니까 얘를 갖다 3배 해서 이렇게 가고, 2B니까 이렇게 2배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행사 변형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실수배를 해가지고 벡터를 갖다가 막 연장해가지고 우리가 보조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새로운 벡터가 등장하는데 요걸 활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을 조금 우리 벡터의 합과 벡터의 차, 특히 개수가 1일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개수가 1이 아닌 형태에 대해서 그 벡터를 갖다가 새로운 벡터를 만들 때 얘를 좀 쉽게 찾는 방법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는 거야. 그치? 목적은 이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연산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이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모르면은 이런 식으로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꼭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치? 개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진짜. 선생님 보면은 이 개념 수업할 때 보면은 선생님 조금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특이한 점들이 조금 있어요. 설명할 때. 그치? 그게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절대. 꼼수 이런 거 선생님 절대 안 써. 하지만 교과 과정 안에서 걔를 갖다 조금 더 응용시켜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놨더니 학교 갔다 오면 리셋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선생님 설명 듣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거다 생각하고 또 새로 공부해. 이러면 안 돼. 확실하게 공부해.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강좌는 정말 중요한 강좌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어볼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그러기 전에 먼저 쭉 한번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 얘기부터 좀 다시 할 거야. 지금, 자, AC 벡터는 K 곱하기 우리가 AB 벡터의 고찰이라고 돼 있어. 많이 봤지? 뭐야, 지금? 두 벡터가 실수배야? 게다가 한 점을 공유하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같은 직선이 있는 세 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런 거였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한 점에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놈이 됐었는데, 자, 선생님이 요걸 갖다가 그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지. 시점을 좀 바꿔볼게. 시점을 좀 바꿔보니까, 자, 시점을 5로 바꿀 거야. 위치 벡터 시킬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자, 이건 복습이야. 자, K 곱하기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런 식으로 온다면은, 선생님이 이 벡터를 갖다가 OC 벡터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할 거야. 그러면은, 자, OC 벡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자, 이게 넘어가서 OA 벡터, 여기 마이너스 KOA 벡터 있으니까, OA로 묶어주면은, 우리가 1 마이너스 KOA 벡터,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는 KOB 벡터, 이게 될 거야. 자, 요놈 시점을 갖다 바꿨을 뿐이야. 이놈을 이렇게 변형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 앞쪽에서 이런 걸 얘기했었지?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의 합이 나왔을 때, 자, 뭐라고?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의 합이 나왔을 때, 요 앞에 곱해진 실수배, 편의상 계수라고 부를 거야. 그 계수합이 몇? 1이라면은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OC 벡터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지. A점이 이렇게 있고 B점이 이렇게 있고, 자, O에서 얘를 관찰해서 OA, 그리고 여기는 OB라고 했을 때 이 OC의 정체는 뭐냐? 자, 이게 뭐였어? 같은 직선인 세 점. 즉, C라는 것은 AB를 지난 직선 어딘가에 있는 한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강조했었어. 자, 요놈의 합이 1이라면은 이 OC는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어딘가에 한 점이 되더라. 그치? 되겠지? 쌤이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가 나왔을 때, 그치? 그 계수합이 1인지를 꼭 확인해보고, 계수합이 1이라면은 그 C라는 것은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어딘가의 한 점. 요 안쪽이 될 수도 있고, 요 바깥쪽, 선분 AB를 벗어난 바깥쪽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써먹진 않았었단 말이야. 그치? 그 이유가 있어. 요것만 갖고는 좀 써먹기가 좀 부족해서 안 써먹었었는데, 자, 이 개념이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누구를 만나서 발전하게 되냐 하면은 내분점과 외분점, 우리가 걔를 만나서 발전하게 돼. 그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의 합은, 두 벡터의 합이 있는데 그 계수합이 1이라면은 얘는 A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 한 점이다. 요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사실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AB라는 선분을 만들어 봤을 때 C가 만약에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 C의 정체는 AB의 내분점이 되어버리는 거고, C가 요 바깥에 존재한다면 이 C의 전체는 AB의 외분점을 의미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와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이 공식들이 뭔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 그걸 한번 관찰해 보려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내분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내분점부터. 자,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는데, 자, 벡터를 갖다가, A 점을 갖다 A 벡터,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B라는 점이 있으면은 얘를 갖다 B 벡터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이 있어. 요 점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 내분점 뭐라고 할까? P 벡터라고 한번 해볼까? P 벡터. 그치? 자, 일단 먼저 내분점 공식을 보면은 M 대 N, B 쓴 다음에 좌표 쓰라고 했었지. A, B 이렇게 될 텐데 이 내분점 공식을 좀 낱낱이 뜯어볼 거야.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 P 벡터라는 것은, 내분점 P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됐었지. 계수의 합이고, 그치? 대각선 곱해 내려오니까 MB, 내려오니까 NA, 이게 돼서 이렇게 됐었는데, 쌤이 얘를 갖다가 좀 M 플러스 N 공통분모를 여기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분배해주면은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A 벡터, 이게 되더라는 거야. 그치? 이때 뭘 관찰해 보냐면은, 자, 아무튼 우리가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의 합이잖아. 그때 그 계수를 갖다 보면은 이 계수를 갖다 한번 더해봐. 그 계수합이 몇이 돼버려? 1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벡터의 합이 있는데 그 계수합이 딱 1이 돼버린다면은
단순히 여기 직선이 있는 한 점 이로 끝낼 게 아니고 이 새끼를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이 새끼는 몇 대면 내분점인지 그거 찾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된 개념이 바로 내분점 요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내용은 똑같지. 벡터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에서 개수합이 1인 경우 이 자식은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될 텐데, 그치? 되겠어? 개수합이 1인 경우 직선이 점이 될 텐데, 그치? 여기까지 개념이 똑같잖아. 거기서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요 개수들을 잘만 연산해 준다면은 어떻게 돼? 이놈의 정확한 위치 몇 대면 내분점인지 그것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분모가 이렇게 딱 이쁘게 n 플러스 n, n 플러스 n 되고 이런 식이 돼 있다면은, 그치?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요 m이라는 것은 누구야? 자, 이 A점에서 P점까지 떨어진 B지. 공식이 이게 엇갈려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은 P까지 거리가 M. 그리고 자, 여기 앞에 N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A 게 아니고 거꾸로 B 거지. 그래서 자, 여기는 자, B 벡터, B라는 점에서 P 벡터 요 점까지 떨어진 거리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되겠어? 되는 거 맞지? 그치?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은 아무튼 내분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잘 공부를 해놔라고. 아시겠죠? 그치? 자, 생명호 왼쪽은 지우고 외분점도 같이 한번 그려놓고 비교해 보려고 그래. 지울게.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외분점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A점이 있는데 이것을 A 벡터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 B점이 있는데 이것을 B 벡터라고 할게. 그리고 이렇게 연장해서 자, 이렇게 외분점이 이렇게 있어. 외분점. 그걸 갖다가 쌤이 Q 벡터라고 할게. 그치? 자, 몇 대 몇이냐면은 M 대 N 외분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Q 벡터를 갖다 또 저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자, B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M-M 분의 자, 그런 다음에 M 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 이게 될 거야. 자, 요 놈도 역시 좀 찢어볼 거야. 요 놈도 찢어보니까 M-M 분의 M 자, A B 벡터. 자, 덧셈 입장으로 좀 가볼게. 뺄셈보다는. 자, 그래서 M-M 분의 마이너스 N A 벡터 이게 될 텐데, 자,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찢어보니까 자, 요놈과 요놈의 역시 그 개수의 합이 얘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이 딱 1이 된다고. 뭐 당연히 그러겠지.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한 점이니까 그 개수의 합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렇다면 이것도 개수합이 1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분점이 된 건데,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것은 언제 내분이 되고 언제 외분이 되냐 이건데, 자,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벡터를 갖다가 여기 사실 마이너스니까 두 벡터의 뺄셈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뺄셈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합으로 본다고.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서 이런 식으로 합을 본다고. 그치? 자, 두 벡터의 합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두 벡터의 합이 나온다면 개수합이 1인지 확인해봐. 둘 다 개수합은 1이지. 그러면 하나는 내분점이 되고 하나는 외분점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하냐? 이 새끼는 둘 다 양수야. 개수가. 그치? 벡터의 합에서 둘 다 개수가 양수라면 이건 내분점을 의미하게 돼. 근데 자, 요 새끼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얘가 양수라면은 얘가 음수가 될 것이고, 얘가 음수라면은 얘가 양수가 되게 된다고. 그치? 요 M-N의 관계를 갖다 이용해서 해보면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몰라도 돼. 아무튼 둘 중 하나가 음수가 된다면 하나는 외분점이 된다. 이거야.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걸 좀 기억해달라는 거지. 두 벡터의 합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개수 합이 1인지를 확인해라. 그치? 그 개수합이 1인지가 확인된다면은 이 새끼는 우리가 그 두 벡터의 연쇄에서 새로운 벡터의 위치를 우리는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 둘 다 양수라면 이건 내분점이 될 것이고 그 B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면 그것은 외분점이 돼서 그 B가 확인되니 새로 생기는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되겠어? 되니? 자, 둘 다 모두 선협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는 누가 많이 나오냐면은 요 내분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그렇지? 되겠어? 되니? 그치?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자, 개념들을 쭉 흐름이 확인됐다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정리하자고. 그 정리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 그 옆에 보면은,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 합차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요걸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근데 흐름을 이해해줘야 돼. 흐름을 이해해주라고.
알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지워보도록 할게. 되겠니? 그치?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추각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개념 부분, 그치? 걔를 확실히 이용해서 얘를, 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 활용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자, 지워볼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냐? 그러면은, 자, 이제 보자. 자, 두 벡터의 변형, 인데, 쌤이 내분점으로 변형, 외분점으로 변형 이렇게 되는데, 자, 쌤이 예를 들어놨지. 그러니까 요 예를 놓고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뭐냐면은, 3A 벡터 더하기 우리가 B 벡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벡터의 합 형태가 나와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벡터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아무튼 이게 연산되고 나면 어떤 새로운 벡터 탄생할 거 아니야. 그놈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자, 시점이 통일된 두 벡터의 합이 나왔으니까 먼저 개수합을 찾아보자고. 개수합을 찾아보니까 여기 3이고 1이니까 그 합이 뭐가 돼? 4가 됐지. 이런 젠장 망해버렸네. 왜? 개수합이 딱 1이어야지 A점과 여기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어. A점이 이렇게 있어. 그치? B 벡터, B점이 이렇게 있어. 요 개수합이 딱 1이 돼야지 일단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어딘가에 한 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개수합이 4가 돼버렸어. 이런 젠장 망해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망한 게 아니야. 억지로 뭐 해주면 되냐 하면은 억지로 이렇게 4를 갖다가 분모에 4를 달아줘. 왜냐면은 개수합이 1이니까 분모에 4를 달아줘서 요 주어진 식을 갖다가 3a 플러스 b 올려준다면은 이쪽 개수 몇이 돼? 4분의 3. 이쪽 개수 몇이 돼? 4분의 1. 이렇게 된다면은 요 개수합이 1이 돼버린 거잖아. 되겠어? 그럼 이제 내분점이 되는 거야. 내분점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마음대로 근데 분모에 4를 달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다가 곱하기 4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생긴 요 벡터를 갖다가 그치? 위치를 찾아봐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3a 이 개수합은 1이 되면서 3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a와 b라는 점에서 몇 대 몇으로 떨어져 있냐? 자, a는 b가 여기 있어. 1대 3으로. 그럼 따라서 1대 3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놈 있지 않습니까? 요 놈. 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벡터를 갖다가, 그치? 본다면 이 새끼는 A와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C 벡터 이렇게 정하도록 할게.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어디까지 변형해? 4 곱하기 우리가 C 벡터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을 갖다가 새롭게 내분점에다가 실수배를 곱한 형태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어때? 간단하잖아. 위치 파악도 가능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자, 꼭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연습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 4 곱하기 C 벡터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충분히 연습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치? 되는 거 맞지?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내분점 변형을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외분점 변형도 연습해 볼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3a-b 벡터 이렇게 돼 있어. 역시 개수합을 갖다 보니까 개수합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합이 뭐가 돼버려? 2가 돼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 분모에 2를 달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3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자, 보시면 또 둘 중 하나가 음수니까 얘는 외분점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달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여기 크기가 유지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준다 이거지. 그치? 그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요 놈을 연산하여 새로운 벡터를 지정하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외분점을 의미하게 돼. 왜? 이쪽 하나가 음수니까. 되겠어?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우리가 자, 그 위치를 갖다가 정확히 찍어 볼 텐데, 자, 여기에 A 벡터, 여기에 B 벡터 이렇게 있다면은, 자, 지금 A 대 B, 여기 외분점을 갖다 쓰면 C 벡터로 할 건데 그 외분점이 몇 대 몇이 되냐? A에 해당하는 B는 1이야, 1.
여기에서 1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는 3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C가 어디에 있어? A에 더 가깝겠지.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 B에 더 가깝게 될 거고, 여기 외분점은 여기는 요런 기준으로 왼쪽은 A에 더 가깝겠지. A에 더 가깝잖아. A 대 B가 1대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C란 벡터는 요쯤 위치하게 되겠지. B가 1대 3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분점을 갖다 찾는 게 가능해. 그럼 따라서 이건 이제 다 연산해 버린다면은 그 새끼를 바꿔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 새끼를 바꿔서 C벡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C벡터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앞에 곱하기 실수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치? 따라서 자, 얘도 보신 것처럼 이 벡터의 이런 뺄셈 형태 내지는 합으로 가도 되겠지. 더하기인데 우리가 계수 하나가 음수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외분점화 시켜서 간단히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어? 응?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 벡터 합에 의해서 생기는 새롭게 생기는 그 벡터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가 자주 등장할 수가 있어. 그럴 때 뭐 한다고? 이 내분점과 외분점,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내분점을 찾고 외분점을 찾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럼 정리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시점에 통일된 두 벡터의 합이 나온다면은 그때 이 놈에 의해서 새롭게 탐색하는 그 벡터의 위치가 알고 싶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자, 계수 합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그치? 여기 합이 4였다면은 자, 4 달아주고 앞에 4를 곱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새로운 벡터 내분점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은 결과적으로 실수배 곱하기 내분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그치? 자, 얘도 뭐 똑같은 얘기지. 자, 둘 중 하나가 음수라면은 쫄지 말고 역시 자, 덧셈으로 보고 각각 계수. 얘는 계수가 3으로 보고 얘는 계수를 1로 봐야지. 마이너스 1로 봐야지. 그럼 더해 보면은 3 더하기 마이너스는 2지. 그래서 이렇게 달아준다. 그치? 그리고 여기다 다시 곱해준다. 그럼 이 새끼는 이제 외분점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B를 확인해서 외분점을 탄생시켜서 이런 형태는 실수배 곱하기 외분점 이런 형태로 바꾼다. 이거지. 되겠어? 자, 개념을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실상 누구를 많이 쓴다? 얘보다는 얘를 훨 많이 쓴다. 그렇지? 그런 문제가 많이 등장해. 얘도 물론 사용하기도 하지만 드물어. 자,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하는 김에 얘까지 잘 정리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 되겠어? 자, 확실히 이해해. 그럼 요약해보면 이거잖아. 응? 우리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떤 시점 통된 두 벡터가 있는데 그 계수합이 1이면 내분점 아니면 외분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더해보니까 그 합이 1이 아니야. 그럼 분모에 그 적당한 수를 넣어서 억지로 합이 1인 형태를 바꿔주고 적당히 실수배를 곱해주면은 저런 두 벡터의 합 내지는 차를 실수배 곱하기 내분점 내지는 실수배 곱하기 외분점으로 바꿔서 저놈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벡터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 정말 많이 쓴다. 아시겠죠?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킨 대로 개념 정리하고 시킨 대로 문제 풀어줘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필요 한번 정리하고 끄겠습니다.